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금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비추면서 안개는 차츰 사라지겠고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으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는데요. 첫날에는 중부 지역,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귀성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연휴 내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일간 포항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모임방과 포교원 등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 대응 본부장은 지금 포항은 대구의 3월과 같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건물. 이곳은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화투놀이를 하는 이른바 모임방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방 관련 확진자가 며칠 사이에 9명까지 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 22일 성모병원 입원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 이후 모임방 이용자와 밀접 접촉자 175명을 검사했더니 확진자 8명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는 대신에 시내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모임방, 이것은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시간 모여서 얘기하고 식사하고. 죽도동 어르신 모임방 79번, 88번 확진자는 포항시 불종로에 있는 원융사 포교원에도 출입했습니다. 포교원과 관련해 33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 60, 70대 확진자들이 주로 전통시장과 목욕탕,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감염자가 줄고 있지만 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난 3월 대구 경북 유행처럼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포항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반지를 위해 대시민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어르신 모임방 50여 곳을 찾아내 폐쇄하는 한편 다음 달 중순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확진자 91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5일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경주 명화의 집은 추가 감염 예방 차원에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어린이집 야간 연장 보육을 10월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에서 야간에도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연장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경주시는 2회 추경에 전담 교사의 인건비 지원율을 80%에서 100%로 상향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에너지가 지난해 연료 전지 사업 부문을 분할해 한국 퓨얼셀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분사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정상 가동되지 않고 고용 불안에 시달려 전직을 신청한 직원만 70명이 넘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대규모 적자가 누적됐고 이후 포스코에너지가 고의 부실 운영으로 사업을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포스코에너지 측은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들은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다만 현재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포스코에너지는 갑자기 연료전지 부문을 분할해 한국퓨얼셀을 설립합니다. 연료전지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분사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연료전지 생산은 여전히 중단된 상황. 오히려 분사로 인해 법적 분쟁이 휘말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포스코 에너지의 일방적인 분사로 인해서 미국 원청 기술사와의 국제 소송에 휘말려서 라이센스 해지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사 이후 삼척 화력발전소로 전직한 직원만 50명, 이외에도 20여 명의 직원이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직원들은 고용 불안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고용 불안에 대한 압박이 오니까 신청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잠깐 만나도 우리 이제 나 어디로 가야 되나. 노조는 분사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의 분사에 대해 즉시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퓨얼셀 측은 직원들의 전직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나는 가고 싶다. 사람들을 한해서만 이렇게 전직시키는 그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또 미국 원천기술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연료전지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어제 포항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에 대해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시 담당 과장 A씨가 심의위원으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공정한 징계 심사를 위해 A씨를 위원에서 즉각 배제하고 위원회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송경창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노무사와 변호사, 포항시 공무원 등 10명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포항지부가 김민정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해 앞으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정 의원이 지난 16일 공무원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포항시의회 시정 질문에 앞서 노조로부터 시민단체가 좋다고 하니 옳은 일 하시는 줄 아냐라는 등의 말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고 밝힌 데 대해 노조는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이 침해될 수 있어 김민정 의원을 찾아갔는데 약속 없이 찾아가 사과하라는 요구에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시의원과 공무원의 갑을 관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정 의원은 노조가 시정 질문 직전 원고 수정을 요구했고 노조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와 수성리 주민 60여 명은 수성사격장 입구에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전면 중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해병대 제1사단 관계자에게 훈련 항의문을 전달하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때는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린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월 지역민과 사전 협의 없이 강행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수십여 년 동안 소음과 진동 피해를 참아온 주민들의 소외감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주에 사는 귀농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땅에서 찌꺼기 같은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 톤이 넘게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귀농인은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산을 깎아 만든 영주의 한 밭입니다. 콩이 심어져 있어 연어 밭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굴착기로 땅을 파내자 뻘이 썩은 듯한 검은색의 슬러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곳을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 땅을 조금만 걷어내도 온통 슬러지 천지입니다. 가장자리에는 비닐 같은 쓰레기를 잘게 잘라 묻은 폐기물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취도 심합니다.
코를 팍 쏘요. 쌓아가지고 코를. 그 냄새가 좀 독하다만요. 스마트팜 약용작물을 재배하려고 이 밭을 사들인 기농인 정강우 씨. 지난 3월 농사용 지하수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팠더니 슬러지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밭의 넓이는 2만 7천여 제곱미터, 8,000평이 넘습니다. 찌꺼기 같은 슬러지가 나오는 양에다 밭의 크기로 볼 때 매립된 폐기물은 수천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을 깎아 땅을 10m 이상 높이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묻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 씨가 땅 전 주인에게 항의하면서 매매가 없던 걸로 합의는 봤지만 4년 동안 준비해온 영농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계획이 다 틀어진 상태에서 같이 이제 재배하기로 했던 그 귀농인들도 지금 뭐 계획했던 거 전부 다 지금 다 잘못돼 있고 그래서 막막합니다 지금. 전 씨는 폐기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어디서 가져온 폐기물인지 밝혀달라며 땅 전 주인을 영주시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코로나19는 조선시대로 보면 역병에 해당하죠.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 땐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례나 제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고택 중 하나인 화경당. 조선 중후기 유학자 류의목 선생이 쓴 일기 하와일록이란 책이 있던 곳으로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돼 있습니다. 1798년 8월 14일, 즉 추석 하루 전날 일기를 보면 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란 역병이 도는 요즘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후손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역병을 빨리 퇴치하는 거리두기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보다 53년 뒤인 1851년 안동의 유학자 김두흠 선생의 일기엔 천연두가 이웃마을까지 침범해 차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고 초간일기, 계암일록 등 조선시대 안동 일대의 상당수 일기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조선시대에는 역병이 돌면 차례를 생략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에서 대를 잇고 있는 주손 류세호 씨 역시 이번 추석은 건너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맞이 경위 애미야, 둘째 이현이 애미야, 그리고 막내 지희야. 이번 추석은 내려오지 말고 각자 집에서 조심하면서 지내도록 하자.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풍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융통성 있게 행해지던 제사에 반드시 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원인에 대해 학계의 정설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 후기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양반 문화인 제사 봉행을 통해 평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가 표출됐다거나 성묘, 묘사, 기제사, 차례 등 다양했던 제사가 명절 차례와 기제사로 집중되면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사고가 고착됐을 거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주시는 간포읍 오류리 송대말 무인화 등대에 올 연말까지 20억 원을 들여 해양문화관광 전시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등대 건물에 간포항과 송대말 등대를 주제로 한 역사박물관과 해양체험 공간을 설치하고 직원 숙소에는 편의시설을 갖춰 내년 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송대말 등대는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등대 콘텐츠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송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영덕에서 본격적인 산송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긴 장마 등으로 포자 형성이 늦어져 생산량이 줄었고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산송이 산지인 영덕에서 송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산림조합 공판장에는 곳곳에서 수확한 송이 수매가 한창입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늦게 송이 수확이 시작됐는데 생산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품질은 지금 따보이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낮고 송이 양은 작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수확 후 사흘 동안 거래된 산송이는 하루 평균 40kg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공판 가격은
1등급 1kg에 50만 원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송이 포자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줄었고 송이 수확 시기도 늦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에 긴 장마로 해가지고 포자 형성이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송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10월 말까지 나고 가격은 뭐 추석이 지금 있어가 그런데 가격은 지금 현재 거품이 좀 있죠. 영덕군 산림조합은 앞으로 보름 동안 적당히 비가 내리고 기후 조건이 맞으면 송이 생산량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덕의 송이 생산과 매출은 19톤에 35억 원, 산림조합은 올해 50톤 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최근 5년간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금액은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양기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2,082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남이 1,038억 원, 강원도 745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북의 재산 피해액은 2위인 경남에 비해 2배나 되는 등 재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지난 1년간 경주 엑스포공원 사랑나무에 걸려있는 소원카드 3천여 장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합쳐진 연리목인 사랑나무 소원카드 내용 가운데는 경제적 안정이 21%로 그 뒤를 이었고 자기개발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주시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원 묘원 4개소와 봉안시설 9개소에 대해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는 추모객에 대해서는 하루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실시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재래실과 휴게실 폐쇄, 음식물 반입 섭취 금지, 온라인 성묘 시스템 시행 등 방역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포항우체국과 함께 지역 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우편사업진흥원은 포항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체국 쇼핑몰 입점이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해 제품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비추면서 안개는 차츰 사라지겠고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으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는데요. 첫날에는 중부 지역,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귀성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연휴 내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